안녕하세요. 인사를 편집을 하다 보면 인사가 좀 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인사는 좀 밝게 발랄하게 하면 좋겠다. 나도 한때는 발랄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사할 때 늘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니까요. 네. 네, 제가 지금 마실 차는 스티븐 스미스 티 메이커의 로드 버가못이라는 얼그레이예요. 이 얼그레이가 되게 뭐라 그러지? 기본적인 얼그레이면서도 아주 잘 만들어진 얼그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얼그레이 블렌딩은 정말 다양해서 블랙퍼스트 티도 정말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각 브랜드에서 최소 두세 종 이상씩은 꼭꼭 내놓는,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하는, 얼그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가든 얼그레이가 두세 종씩은 꼭꼭 있어요. 자기들만의 시그니처 블렌딩인 경우들이 많고, 다 같은 얼그레이인데 뭐 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고요. 취향에 나는 이쪽 얼그레이가 맞아, 난 여기 브랜드의 얼그레이가 맞아,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얼그레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얼그레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계셔가지고 얼그레이를 정말 다양하게 마셨거든요. 이것저것 맛보다 보니 내 취향인 얼그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얼그레이를 조금 자주 즐겨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취향인 것들로. 얼그레이 하면 제일 먼저 홍차에 입문하실 때 정말 즐겨 드시는, 구입도 쉽고 맛도, 또 화사한 꽃향기나 뭐 너무 세지 않은 벨가목 같은 것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트와이닝스의 레이디 그레이 같은 차들을 가장 홍차를 시작하실 때 많이 드시는데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쭉 그 어떤 그 홍차 하면 가장 인상적인 것은 레이디 그레이로 쭉 그 차만큼은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구입을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얼그레이가 괜찮아지기 시작한 게 기문 블렌딩된, 그래서 베르가못 향을 약간 누르는, 확 화사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 약간 누르는 그런 블렌딩들이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네. 그것이 아닌 경우도 꽤 기문 블렌딩이 아니어도 맛있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스미스티의 티백은 깔끔하고 참 예쁜데요. 여기도 보면 실론 중에 딘블라, 우바가 사용됐고요. 아쌈도, 그리고 내추럴 플레이버 베르가못이라고, 내추럴 베르가못 플레이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가향, 착향에 대한 방식도 되게 다양해요. 어떤 곳은 정말 그 오일 블렌딩인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아예 그 차를 만들 때 그 찻잎을 섞었다가, 섞는다는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요. 그 차를 함께 그 향을 입혀요. 자연적으로 그 추출한 오일로 그걸 덧입 코팅을 하는 게 아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향이 은근한 맛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그렇게 오일 착향보다는 이쪽을 선호하는, 내추럴 플레이버라고 하는 쪽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경우가 저에겐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스미스티의 로드 버가못도 제가 쭉 꾸준히 마셔오고 있는, 종종 생각나는, 그 얼그레이, 괜찮은 얼그레이, 너무 뭐 잡다하게 뭐 꽃, 과일 뭐 이런 것 아주 블렌딩 된 것들이 많은 얼그레이들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각 브랜드마다 얼그레이 특색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스미스티 같은 경우는 다른 과일이나 꽃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찻잎과 베르가못이라는 기본 조합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꽤 맛있어서 저는 종종 얼그레이 생각나면 그래 스미스티 얼그레이 정도 있으면 얼그레이 생각날 때 즐길 수 있지?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문 블렌딩된 얼그레이들을 주로 취급하는 곳은 로네펠트나 포트넘 메이슨 같은 쪽이 많고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얼그레이를 마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 트와이닝스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얼그레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트와이닝스하고 포트넘하고 약간 다퉜거든요. 얼그레이 누가 더 먼저인가 막 이렇게. 영국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차기도 하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었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걸 다투기도 했는데 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두 브랜드 다 얼그레이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미스 티백에 따라서 다른데요. 스미스 티백은 대부분 많이 분쇄되지 않은 찻잎을 쓰기 때문에 아주 떫어지거나 써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물을 부어가면서 마실 생각입니다.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물론 뒤에 적혀있는 어떻게 우리면 좋을지 적혀있거든요. 권장 우림, 끓는 물 5분 이라고 적혀있네요. 물의 양은 안 적혀있고요. 얼그레이는 여름에 아이스티로 드시기에도 아주 좋고 또 따끈한 밀크티로 드시기에도 독특한 풍미가 있습니다. 홍차 하면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양차의 기본이지만 너무 기본이다 보니 클래식처럼 느껴지는 블렌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그리고 얼과 무엇 어떤 게 잘 어울리냐 하면 이 시트러스가 들어간 종류의 것들도 꽤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는 파운드라고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어쨌든 오렌지 이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요즘에 아들러의 인간 이해에 이어서 아들러의 삶의 의미를 읽고 있는데 인간 이해 때보다 훨씬 호전적인 태도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번역자가 다른가도 한번 찾아볼까 싶고요. 아마 인간 이해는 인간이란 이래, 인간은 이렇더라, 이런 면이 있고 아마 인간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를 보여줬다면 삶의 의미 지금 절반 조금 못 읽었거든요. 삶의 의미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래? 인간은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라는 얘기라 보니까 좀 더 주장의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뭐 조금 더 강한 어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약간 듭니다. 참 재미난 게 이제까지는 아들러라는 어떤 심리학자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크게 책을 읽으면서 아들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인식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아는 게 조금 생기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누구도 아들러에 대한 얘기를 했네? 누구도 아들러에 대한 얘기를 했네? 누가 인용을 했고 누가 그것을 어쨌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책을 들춰기는데 뭐 그런 지침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더라. 이렇게 살면 좋겠더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힐링 서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 그런 에세이와 어떤 이런 심리학 책의 중간쯤에 위치한 그런 책들에 보면 일본에서 일본 작가들이 쓴 그런 책들이 꽤 집에 있거든요. 근데 아들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일본이 개인보다는 어떤 사회와 국가를 강조하는 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아들러가 싫어하는 프로이트보다는 어떤 관계 속의 개인을 바라보는 관계 안의 개인을 중요시하는 아들러가 조금 더 일본에서는 좀 더 그거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것은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일본 문화와는. 그것도 제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책장을 주문하고 책장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꽂혀지지 않은 책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책장 하나를 아이에게 줬거든요. 자기 책을 꽂아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자기 책들이 물론 완전히 그 아이의 책이에요. 그 아이가 구입하고 뭐 그런 그 아이 취향의 책들, 그 책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자기가 어렸을 때 보던 책들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 자기는 그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들을 더 구입을 하게 될 텐데 책장이 필요하다는 식의 어필을 해서 그 책장 하나를 그래 그럼 이거 너 해라 하고 주고 저는 또 뭐 주문을 해두었거든요. 저는 그 업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 업체에 한 8년 된 것 같아요. 처음 알게 된 게 한 8년 된 것 같고 거기를 찾았던 이유는 저는 DVD장을 찾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책들의 대부분은 DVD장 정도의 크기면 어느 정도는 수납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책들은 조금 더 해야 되지만 근데 책장들이 대부분 판매되기로는 5단 정도거든요. 한 칸에 30cm, 30cm 조금 넘거나 막 이런 5단 정도인데 물론 넓은 집에서 근사한 서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책장 위에 책을 올려놓고 빈 공간에 쌓을 이유가 없으시겠지만 협소한 공간에 많은 수납을 해야 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5단짜리 책장이 있는데 책 수납이 생각보다 안 되고 죽은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칸의 폭도 좁고 책장의 아예 깊이 자체가 좁은 DVD장을 알아보다가 그 업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삼남으로만 제작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뭐 한 두세 개 사고 그 뒤에 또 두세 개 추가하고 이전에 살던 집에서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봤다가 그 다음에 이 집에 이사 오면서 다굿장도 거기 혹시 문도 달아주실 수 있어요? 해가지고 하단에만 문을 달아서 다굿장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7단, 8단 막 이렇게 있어요. CD를 수납할 수 있는 CD장 간격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또 책장이 아무래도 더 사야겠는데 다른데 책장은 크기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제가 원하는 책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소나무로도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아싸 신나게 이번에는 좀 책 좀 홀랑하게 꽂아보자 하고 좀 넉넉하게 집에 넣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넣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주문을 했거든요.
기다리는 마음이 어찌나 긴장되는지.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책을 사는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책을 정리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난입. 마냥아? 베르가못 괜찮아요? 원래 고양이는 시트러스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따끈한 차가 들어가니까 좀 살 것 같은 기분. 어떤 모종의 이유로 어젯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했더니 이렇게 막 콧물도 줄줄 흐르고 막 이렇게 힘드네요. 약간 먹으면서 차를 마셔볼까요? 꽤 아까 살짝 자르면서, 이게 반이거든요. 자르면서 맛봤는데 너무 달지 않으면서 오렌지 향이나 맛이 꽤 많이 나. 오렌지 얼마나 들어있길래 막 오렌지 딸려 나오냐? 그 얼그레이 중에서 쿠수미라는 브랜드에서는 얼그레이에 그 시트러스 블렌딩이 굉장히 많아요. 쿠수미가 원래 어떡해, 다 주워 먹어야지. 쿠수미가 원래 러시아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무슨 아나스타샤라든지 뭐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프린스 블라디미르 뭐 이런 블렌딩이 있어요. 러시안 블렌딩이 있어요, 아예. 근데 그 쿠스미에서도 얼그레이를 꽤 다양하게 내놓았는데 그게 대부분 시트러스 블렌딩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껍질, 레몬 껍질, 뭐 레몬 과육이나 오렌지 과육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꽃 블렌딩도 되게 많고요. 러시안 티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독특하게 마시는, 추운 나라가 도수 높은 술도 좋아하지만 단 음료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알고 있는 러시안 티는 뭐 사모바리에 끓이고 뭐 이런 거 말고 그 찻잔에 잼을 한 스푼 넣고 그 위에다 차를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잼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과일로 많이 만들고, 땅콩잼도 넣으려나? 갑자기 생각나. 만들고 그 잼에 어떤 젤라틴이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고 점도나 끈적임을 주려면 레몬을 많이 넣으면 되거든요. 아마 레몬즙이나 이런 것들이 꽤 들어갈 텐데 시고 단맛이 나면서 진한 뭐 이런 것들을 즐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쿠스미 블렌딩만 봐도. 지금은 쿠스미가 지금은 꽤 오래 전에 쿠스미가 프랑스로 넘어가서 근데 아마 그 스테디 그 블렌딩들이 스테디셀러니까 아마도 꾸준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러시안 블렌딩도. 파운드라기에는 밀도가 낮은데. 근데 오렌지가 충분히 들어있어가지고 다른 단맛보다는 이게 졸여진 오렌지 같거든요.
그래서 얼그레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껍질 그대로 살려서 졸인 거잖아요. 그래서 껍질에서 나는 강한 오렌지 향? 약간 쌉쌀하면서도 이게 약간 블렌딩 된 것처럼 느껴져요. 아까 테이블에 침범했던 고양이는 테이블에서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누워? 그래서 저를 쳐다보면서 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가 아주 막혀 있는데도 티백을 개봉할 때부터 그 베르가못 향이 은근하게 쫙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차에도 예, 확실히 충분히 있고 더 진하게 마시면 아쌈이나 실론이 더 드러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이 정도 농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조금 더 마실 건데 이 마지막을 방치하듯이 진하게 둬가지고 시원하게 차게 마셔야겠어요. 티백이 다 잠길 정도.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 홍차왕자라는 만화를 보면 홍차의 왕자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귀엽다가 멋있다가 하는 그 왕자님들. 그 모습을 보면 이름은 얼이라는 이름이 약간 주는 부드러운 굴림이나 이런 느낌이 그 그림의 왕자님과 어울리는데 얼의 성질은 약간 뾰족하고 턱 튀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또 그 향 자체가 그러니까 향을 지지 않기 위해서 차 맛도 아주 순한 애들보다는 약간 강한 애들을 쓰는 편이고요. 아까도 아쌈 중에서도 딤블라나 우바는 잠깐만, 우바는 고지대인데 딤블라도 고지대예요. 고지대 실론을 쓰고 그리고 약간 무게를 낮춰주는 무게 중심을 낮춰주는 용도로 아마 아쌈을 사용했을 거예요. 실로는 좀 더 날카로운 성향이 있어서 베르가못의 어떤 뾰족하고 상승하는 향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섞어주겠죠. 그런 의도겠죠. 짐작하자면 저의 짐작일 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쌈과 얼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나. 하지만 뭐 뉘앙스나 발음할 때 뉘앙스나 이런 것들은 뭐 그래 뭐 이렇게 했다가 대부분의 홍차가 인도, 스리랑카 뭐 이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그 이미지인데 어째서 그, 그 아쌈 왕자님만 지극히 인도풍이고 나머지는 다 화사한 스타일의 얼굴들인가, 진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잠깐 맘이죠.
얘를 마저 먹고 그동안 좀 더 우려진 얘를 여기 얼음을 채운 다음에 부으면 짜잔 아이스티. 차를 마실 때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내가 잘 모른다고 말하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에이 어차피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주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 너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아, 나 즐길 수 있을 만큼은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자연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씩 뭐 책도 받고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는 수업 같은 게 있으면 한두 번씩 듣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많이 마셨죠. 오랫동안 꾸준히. 내 스타일엔 그게 맞아. 내 성향에 적합한 대로 즐기고 있어. 뭐 이렇게 역시 또 변명으로 맺어봅니다. 얼음 가지로 다녀오겠습니다. 네, 얼음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아이스티를 마실 건데요. 이 빵과 아이스티, 얼그레이의 조합은 잘 좋았던 것 같아요. 절반을 잘라서 먹었는데 절반씩 먹기에 딱 좋은 것 같고 맛도 너무 달지 않으면서 오렌지 맛이 풍부해서 좋았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면 거기요 뭐 이렇게 유명한 빵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제 눈에 띄었어요. 이제 아이스티를 마실 건데 약간 티백을 짜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 약간 들긴 하지만 이대로 그냥 마셔볼게요.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스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려드려야죠. 만양아, 안녕아. 저희 고양이 울음소리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먹으려고 하네요 마이크를. 고양이가 있으면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먹으면 안 돼. 차갑게 마시면 이런 그 올라가는 향들이 더 더들하게 뭐라 그러지?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2차 같은 경우도 뭐 따뜻하게 마셨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 베르가못 특유의 청량감이 확 올라와요. 어. 지금 농도 좋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한 잔을 쭉 들이키며 책을 읽어야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따뜻하게 드시다가 마지막에 한 잔 정도 차갑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여름에 덥다고 너무 찬 음료만 드시면 배탈 나거든요. 노래 아시죠? 아이스크림 맛이 있다고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또 먹었더니 배가 아팠죠. 병원에 갔죠. 어지러웠죠. 주사 맞았죠. 아시죠? 네. 그러니 너무 찬 것만 드시지 마시고, 그래도 차갑게 시원하게 개운하게 드시고 싶을 때는 마지막에 한 잔 정도 가볍게 찬 걸로, 뭐 벤티 그란데 사이즈로 이렇게 막 들이키지 마시고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